안녕하세요. 프랙티쿠스 출판사 대표 장승진입니다. 오늘 비즈니스 편 저희 책 설명 계속 해드릴 텐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로 예산과 관련된 얘기라든지 그리고 보험, 그리고 또 뭐 지급 이런 얘기들 다뤄볼 겁니다. 계속해서 재무 그리고 돈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난 강의를 보신 분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들이 익히 알고 있던 표현이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특정 상황을 표현하려면 정확한 표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 좀 주목을 하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예산이라는 말을 계속 이제 budget을 활용해서 표현을 할 텐데 그 앞에 어떤 전치사를 쓰는지 전치사를 얼마나 잘 활용해서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표현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under budget이라고 하면은 예산 하에 있는 거니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잘 전달이 되죠. 그래서 넘어서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전치사 under만 적절하게 쓰면 이런 의미가 다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be under budget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under는 미치고 여기 나오는 within은 뭐뭐 이내죠. 그러니까 예산 밑에 있거나 예산 이내에 있거나 다 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under my budget이라고 하거나 within my budget이라고 하거나 같은 뜻이 되죠. 그래서 전치사 under나 within을 써서 예산을 넘지 않는 상황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말이 또 나오는데 여기서 쓰인 전치사는 on budget입니다. on budget. 그러니까 budget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정확하게 딱 있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넘어서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전달했고 여기서는 예산에 딱 맞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정한 대로 예산을 책정한 대로 진행이 된다고 할 때 stays on budget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나와 있는 on schedule도 마찬가지 발상이죠. 전치사 on을 써서 스케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스케줄에 딱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와 비슷하게 budget에 대해서도 on budget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음에 균형 재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budget 앞에 네, 균형 상태를 뜻하는 balance드를 붙여서 balanced budget이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들어온 것은 조금인데 나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상황과 달리 이제 그러면 밸런스드라고 볼 수가 없겠죠.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이 잘 맞는 균형을 이루는 그런 상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적자가 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밸런스 버짓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사실 흑자가 많이 난다면 뭐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을 테니까 적자가 났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적자가 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밸런스드 버짓이어야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밸런스드 비슷하게 예산이 빠듯한 경우에 네, 타이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시 전치사 on을 써서 on a tight budget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여유가 없는 그런 타이트한 상태다라는 뜻이 되고요. 결국은 예산이 빠듯하다라는 의미가 잘 전달이 되죠.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여기서는 shoestring budget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shoestring은 말 그대로 신발끈이죠. 신발끈이 굉장히 굵은 경우는 없잖아요. 신발끈은 굉장히 가느니까 on a shoestring budget 이렇게 얘기하면 넉넉하지 않은 예산이란 뜻이겠죠. 넉넉하지 못한 예산. 못한 예산. 결국은 그 말이 빠듯한 예산. 빠듯한 예산. 부족한 예산이라는 말이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에 관한 얘기인데요. 보험 처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예, 클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험을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잘 아는 클레임에 청구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을 그대로 활용해서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의미도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보험료는 여기서는 rat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험료라는 말을 썼고 여기는 보험금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보험금하고 보험료는 다르죠. 보험료는 내가 보험을 나중에 받기 위해서 매달 내는 돈이고 보험금은 내가 타는 돈입니다. 내가 받는 돈이죠.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말은 make an insurance claim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claim은 명사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까는 rate라는 표현을 썼죠. 여기서는 어떤 표현을 썼는지 보시면요. 네,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돈을 말하죠. 내가 내는 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ate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처럼 프리미엄이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타는 보험금은 뭐라고 말하냐? 이건 보통 benefit이라고 얘기를 해요. benefit. 네. 혜택이라는 뜻인데 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금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에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료가 올랐다 이런 류의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레이트가 올랐다고 하거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니면 프리미엄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보험료 결국 보험을 가입했을 때 보험에 들어가는 돈을 말하죠. 그래서 monthly premiums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high deductible plan이라고 되어 있는데 deductible은 공제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공제가 가능한 그런 어떤 플랜, 보험 상품이겠죠. 여기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랜이 계획이라는 뜻이지만 뭐 요금제, 핸드폰의 요금제를 얘기하기도 한다고 했죠. 그런 의미로 보험 상품을 또 플랜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I have a high deductible plan. 그래서 내가 공제가 가능한 그런 보험 상품을 가입했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돈을 생각해 보면 보험료는 굉장히 much lower, 낮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지진에 대해서 보장이 된다. 보험이 무엇을 보장해 준다. 어떤 것이 보험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라고 할 때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cover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동형으로 썼죠. Not covered for earthquakes 이렇게 얘기하면 지진에 대해서는 커버가 안 된다. 보장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보장 범위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cover의 명사형이 coverage죠. 그러니까 coverage는 보장이라는 뜻이 됩니다. 보장 혹은 보장해주는 범위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it has unveiled insurance coverage 이렇게 얘기하면 뭐뭐를 보장해주는 이 이하를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보험의 보장을 말할 때 cover를 생각하시고 명사형은 coverage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상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상품은 네, 이렇게 policy라고 얘기를 해요. 보험 증서 혹은 보험 상품 그런 것을 policy라고 말하죠. 우리가 아는 정책이라는 뜻도 있지만 보험과 관련해서는 그 증서라든지 특정 보험 상품 같은 것을 말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보험금이나 혜택을 benefits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죠. 아까 강조드렸던 것처럼 보험료와 보험금은 다르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받는 돈은 보험금이라고 하고 그것은 benefit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재무와 관련된 표현이 나오는데 월급을 가불한다라는 말을 할 때 미리 받는 것이기 때문에 advance라는 미리라는 뜻을 지닌 advance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advance를 받는다. 내 월급에 대해서 advance를 받는다라고 하면 월급을 가불한다, 미리 받는다라는 뜻이 되고요. 이 단어는 특히 신용카드와 관련해서 잘 쓰이는데 cash advance라고 하면은 신용카드의 현금 서비스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급을 어드밴스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신용카드에 캐시 어드밴스를 쓴다 이런 식으로 그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돈을 직접 낸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가 내줘야 그러니까 뭐 내가 속한 조직이 내줘야 되는 돈인데 내가 직접 낸다고 할 때 네, 여기 있는 것처럼 내 주머니에서 낸다 이런 식으로 pocket이라는 말을 넣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직접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온다. 내가 직접 낸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인데 뭐뭐와 관련해서 내 돈이 깨졌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그 수리비를 내가 직접 내야 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내 주머니에서 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own을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그냥 빼버리고 out of my pocket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금 같은 것을 투입한다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동사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네, 이렇게 funnel이라는 단어도 쓰여요. funnel은 깔때기입니다. 이렇게 생긴 깔때기. 여기에 이렇게 돈을 투입해서 뭐 어디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듯이 돈을 투입한다고 할 때 깔때기라는 뜻을 지닌 funnel을 동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한다고 할 때도 funnel money into 뭐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수백 달러의 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소액의 현금, 아주 큰 돈은 아니고 소액의 현금을 말할 때 예를 들면 뭐 출장할 때 현금을 조금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네, petty cash라는 말을 씁니다. 이 petty라는 말이 불어로 small이라는 의미죠.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금액이 아니라 작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때 그런 것을 petty cash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네, 마지막 문장인데요. 해외 계좌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좌는 어카운트고요. 해외는 네, 이렇게 offshore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shore가 해안이죠, 해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해안에서 벗어나면 결국은 다른 나라의 해안이 되니까 다른 나라, 외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새 reshoring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외국에 나가 있던 생산 설비, 공장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나라로 되가져오는 것을 reshoring이라고 하죠. 이때도 이 shore가 해안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치 국경과 같은 의미로 그렇게 쓰이는 거죠.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존재하는 계좌를 offshore accoun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8번째 강의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